이렇게 외장, 내장 다 바뀌는데 108만원 아낄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현대 2020년형 더 뉴 그랜저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타기 위해서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프리미엄 초이스 3,368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294만원짜리 프리미엄에서 74만원만 더 주면 앞좌석 통풍 시트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전동 트렁크가 50만원 정도 하는 옵션이니까 통풍 시트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24만원 돈에 파는 거나 다름없죠. 거기에 프리미엄 기본업 자체가 구성이 좋은 게 전자석 열선 시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풀 LED 헤드램프와 하이패스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따로 옵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3,368만원짜리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2.3인치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이 LCD 된다고 기능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바늘 계기판도 속도 보는데 지장 없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무드램프 밤에 보면 멋지긴 한데 낮에는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습니다. 시내 운전 위주시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쓸 일도 없기 때문에 이거 굳이 없어도 됩니다.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없는데요. 터치식이라고 해서 에어컨이 더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터치식 아닌 것도 오토 에어컨은 되기 때문에 굳이 터치식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리미엄 초이스에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1 추가하셔가지고 3,559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191만원 올랐습니다. 소나타에선 무조건 프리미엄 밀레니얼이나 인스피레이션 가야 달 수 있었던 12.3인치 계기판을 그랜저는 아랫등급인 프리미엄 초이스에서도 달 수 있게 해주네요. 그럼 무조건 달아야겠죠. 기본 계기판의 4.2인치 컬러 액정은 좀 없어 보입니다. 계기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운전하는 내내 보게 되는 장치인데 이걸 그냥 돈 아낀다고 옵션 안 넣었다? 나중에 무조건 후회할 겁니다. 아휴, 그냥 88만원 더 주고 계기판 바꿀걸, 이렇게 되실 거예요. 거기에 센터페시아 쪽으로 터치식 액정의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오고 야간에 분위기 살려주는 앰비언트 무드램프까지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88만원이라는 가격은 나쁜 가격 아니라고 봐요. 현대 스마트 센스를 달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같이 들어옵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정체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넣고 나서 사용하다 보면 야, 이거 없이 어떻게 장거리 다녔나 싶으실 거예요. 3,559만원짜리 2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드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후미등은 LED 방향 지시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뒷깜빡이가 LED라고 남들이 더 잘 비켜주나요? 어차피 차 안에 타면 보이지도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됩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없는데요. 근데 뭐 계기판과 소리로도 다 알려주는데 굳이 진동까지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필수가 아닙니다.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고 해도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시트 포지션 맞추는 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는데요. 그랜저가 크긴 하지만 카니발같이 답없이 큰 차는 아니잖아요. 전방 주차 센서, 후방 주차 센서에 후방 카메라까지 있는데 굳이 서라운드 뷰까지 있을 필요 있을까요?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은 익스클루시브에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2, JBL 사운드 시스템 추가하셔가지고 3,89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38만원 올랐습니다. 그랜저를 그랜저답게 타려면 일단 프리미엄 등급은 있고 익스클루시브에서 조합해야 합니다. 특히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뒷좌석 커튼은 아랫등급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없으면 이상하게 뒤쪽에서 소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윈드킹이니 뭐니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유리에서 소음이 밀고 들어오는 거라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왕 이중접합 차음유리 챙기는 거 뒷좌석까지 챙겨야 됩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도 이지 억세스 시 차량의 승하차가 편해지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맛보면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다른 차 타면 적응이 안 됩니다. 뒷좌석 커튼 역시 틴팅으로는 다 막지 못하는 햇빛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아이들 재우는 분들이나 어르신 모시는 분들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있는 게 좋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프리미엄에서 79만원이나 주고 달아야 했지만 익스클루시브에서는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도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붙어서 주차할 때 방향 지시등 켜가지고 바로 연석 보면서 주차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JBL 사운드 시스템의 경우 소나타의 보스 오디오에 비해 네임 밸류가 좀 아쉽긴 하지만 스피커가 12개나 들어오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넣어야 할 거고요. 사실 스피커도 스피커지만 뒷좌석 암레스트에 오디오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69만원이라는 가격은 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소나타는 61만원에 보스 스피커만 달아주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랜저의 JBL 옵션은 구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클루시브에서 디자인 플러스까지 넣으실 생각이라면 잠깐 거기서 멈추시고 그냥 바로 캘리그래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익스클루시브,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JBL 사운드 시스템, 디자인 플러스 하면 딱 4천만원입니다. 캘리그래피가 4,108만원이니까 우리는 이 108만원에 뭐가 더 들어가 있나 봐야겠죠. 일단 외장에는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스퍼터링 알로이 휠과 각종 외장 디자인, 발수 적용 앞도어 유리까지 들어옵니다. 뭐 이 정도만 가지고 108만원이나 더 받으면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익스클루시브 조합 가는 게 낫죠. 휠 모양 좀 다른 거? 뭐 그랜저 오너들이나 구별하지 일반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운전자가 매일 만지고 보게 될 내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뒷좌석 스웨이드 목베개, 고급 카메트, 인조가죽 감싸기 크래시 패드, 인조가죽 감싸기 콘솔 어퍼, 가죽 감싸기 스티어링, 반펀칭 휠, 퀼팅 인조가죽 감싸기 도어 트림, 퀼팅 나파가죽 시트, 리얼 알루미늄 도어 트림 가니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 퀼팅이 눈에 너무 띄죠. 익스클루시브에서는 퀼팅으로 된 부분 하나도 없는데 캘리그래피는 시트뿐만 아니라 도어 부분까지 죄다 퀼팅입니다. 센터 페시아의 윗부분과 좌우 사이드 판넬의 가죽이 감싸지는 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요. 이렇게 외장, 내장 다 바뀌는데 108만원, 낄 게 아니죠. 캘리그래피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캘리그래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셔가지고 4,206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조합 대비 309만원 올랐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능으로서의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온갖 부분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도어와 시트에 퀼팅 패턴 들어갑니다. 퀼팅 패턴이 보기에도 좋지만 누빔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죽이 늘어지는 현상에 강해요. 그래서 적당히 관리만 잘 하시면 초기 컨디션 그대로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반펀칭 가죽이 적용되면서 혼 커버에도 가죽이 둘러지는데요. 운전자가 매일 손으로 잡고 만지는 게 이 스티어링이잖아요. 특히 K7과의 큰 차별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K7은 클락션 부분 당연히 우레탄 재질의 플라스틱이고요. 반펀칭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 가격이 좀 나가서 고민되긴 하지만 사각지대의 차량 유무뿐만 아니라 차선 유지 보조와 차로 이탈 보조, 기능 활성화 상태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계기판 자주 보는 거 싫으신 분이라면 꼭 넣어야 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적당히 옵션만 넣고 타실 분은 1단계 3,368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풀 LED 헤드램프에 가죽 열선 스티어링, 전좌석 가죽 시트에 열선 시트, 12.3인치 내비게이션, 앞좌석 통풍 시트, 전동식 트렁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그래도 좀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191만원 더 주시고 2단계 3,559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2.3인치 LCD 계기판에 앰비언트 무드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들어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조합을 하게 되면 338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897만원짜리 조합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8인치 알로이 휠에 모든 유리가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바뀌고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 서라운드 뷰, 뒷좌석 커튼, JBL 스피커까지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비싸게 사느니 나는 그냥 풀옵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309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206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뒷좌석에 스웨이드 목베개가 들어오면서 인조가죽 내장 감싸기, 퀼팅 나파가죽 시트, 퀼팅 도어 가죽,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번 더 뉴 그랜저는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 상황에 맞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단계는 3,490만원짜리 소나타 인스퍼레이션 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노려볼 만한 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나타에 비해 나파가죽 시트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모니터,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메모리 시트 등등 옵션이나 내장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신 넉넉한 2500cc 엔진과 그랜저의 공간, 그리고 여유 있는 승차감은 소나타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옵션보다 차량의 가치에 중점을 두신 분이라면 소나타 풀업보다는 2단계 그랜저 조합이 좋다고 보고요. 3단계는 준대형 차량을 준대형답게 옵션 전부 즐기면서 타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서라운드 뷰,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등등 풍부한 옵션을 즐기려면 익스클루시브는 가야 하기 때문에 3,897만원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래도 뭐 좀 비싸긴 하죠.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309만원 더 주고 4단계 4206만원에 사고 말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내 내장에 보이는 곳, 만져지는 곳 죄다 가죽으로 바뀌니까요. 뭔 놈의 그랜저를 4천만원이나 주고 사냐고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동급 차량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랜저는 소나타 살 바엔 차라리 그랜저 살까? 하고 가격을 비벼볼 만한 차가 아닙니다. 소나타 3번하고 그랜저 2번하고 옵션 구성이 비슷한데요. 그러면 가격 차이는 무려 500만원이나 나죠. 만약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고급 옵션까지 맞춰본다면 소나타 3번과 그랜저 3번이 옵션이 비슷한데 이럴 경우 가격은 무려 8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소나타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더 뉴 그랜저와 K7의 가격과 옵션 구성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조합에서는 그랜저가 K7에 비해 109만원 비싼데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조수석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가 그랜저 1번 조합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K7에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뒷좌석 측후면 선커튼, 뒷좌석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있고요. 2번 조합에서는 그랜저가 K7보다 103만원 쌉니다. 하지만 그랜저에는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12.3인치 LCD 계기판이 있어요. 대신 K7은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유리, 서라운드뷰 모니터,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뒷좌석 커튼, 뒷좌석 미디어 컨트롤러가 앞서 있죠. 3번 조합에서는 그랜저가 4만원 더 비싸긴 하지만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과 JBL 12스피커가 더 있고 K7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조합에서는 K7은 3.0 풀옵션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랜저를 3.3 엔진 풀옵션으로 계산했을 때 4,550만원으로 그랜저가 225만원 더 비싸기는 하지만 300cc 더 높은 엔진에 뒷좌석 스웨이드 못베개, 스티어링에 반펀칭 가죽 둘러지면서 홈커버에 가죽이 감싸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원격 주차 기능까지 되니까 이 급에서 끝판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K7보단 그랜저를 가셔야겠죠. 주유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랜저 2500cc는 1km당 130원의 주유비가 발생하고요. 그랜저 3300cc는 1km당 160원의 주유비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주유비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요. 3만 킬로 운행 시엔 9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거기다 세금은 1년에 21만원 차이 나니까 유지비는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소나타와 유류비 비교해보면 그랜저 2500cc가 3만 킬로 운행 시 50만원 정도 더 쓰는 꼴인데요.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안 나죠. 마지막으로 성능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나타 센시어스가 1.6 터보이고 차가 더 가벼운지라 시내에서는 더 잘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역시 자연흡기의 넉넉함은 고속주행 시 나오죠. 이래서 고속도로 장거리 많이 뛰시는 분들은 터보 엔진 타시다가 결국엔 다시 자연흡기 엔진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3.3 그랜저 경우 아무리 터보가 낡고 긴다고 해도 역시 엔진 배기량이 깡패인지라 시내에서도 훨씬 뛰어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뭐 소나타가 따라갈 수가 없죠. 저도 돈만 많으면 전기차 버리고 고배기량 V6에 그랜저 타고 싶긴 합니다. 지구 환경 파괴든 온난화든 다 필요 없고 넉넉한 자연흡기의 매력이 있거든요.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할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